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가재울 라디오의 김춘광입니다. 논밭을 일구는 농부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잡초 뽑는 일이라고 합니다. 잡초는 뽑아도 또 나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나고, 그래서 농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잡초 뽑기를 잘해줘야 더 많고 더 좋은 품질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거죠. 우리 삶에도 농부의 잡초 뽑는 일처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왕 해야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즐겁게 노래라도 흥얼거리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준비한 간병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인가 시어머니인가 궁금하시죠? 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정이 다 힘들어집니다. 간병인이란 직업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죠. 자신의 책임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가족같이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량,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간병인. 하지만 그들도 그들만의 애로와 고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고충과 역할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만 더 좋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병인들의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같이 웃고 이런답니다. 네, 이제 어머니 밥 나오는 시간이 됐어요. 네, 제가 밥 가져올게. 우리 어머니 말 못해요. 짜잔, 우리 어머니 밥 나왔어요. 밥 드실게요. 환자는 드셔야 삽니다. 러닝이 쌀이 막대는 거 아셨죠? 우리 어머니 맛있게 드시자고요. 네. 자, 한숨.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KCNTV 한중방송의 전기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참 수법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 우리 중국 동포들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많이 당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네. 누구나 자신은 절대 남한테 속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남에게 속아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대표적인 거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건 한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이제 그런 피해를 보면 우리 대표님을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적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도 한 분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담을 할 때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통 남이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왜 그런 일에 속는가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런 일에 당했을 때는 자기가 판단을 하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해 봄에도 서울 중구에 사는 한 중국 동포가 찾아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분은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주위 분들이 위로해 주기에 그래도 위안이 되었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피해는 보지 않지만 자신이 이도와는 달리 연루가 되면 이런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좀 피곤하고 좀 범죄까지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이스피싱의 어떤 경로로 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그 경로도 궁금하고 한데 관련해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지난해 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네. 다행히도 빠져나온 한 중국 동포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는 생사의 고비를 악몽에서 헤어나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제전화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저희 남동생이 전화 받는 게 해서 받았거든요. 지금 상해시 공항국에서 공무원인 영사관에 날아왔는데 5월 달에 상해에 가서 김홍매라는 여성분과 같이 상해시 공상은행에 가서 인민폐 216만 원을 지출해 가지고 나의 통장에 입금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무슨 말씀인가 하고 나는 지금 아직 상해 가본 적도 없고 올해는 한국을 떠난 적도 없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했던 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고 없고는 상해시 공항국의 수사를 받아야 확인된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바로 이 상해시 공항국에 연결해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니 그냥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그 남성분인데 또 저를 뭐 이름 물어보고 찍고 하면서 어쨌든 게 전화 건 그 사람은 자기는 상해시 공항국의 특대 안건을 수사하는 책임자 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문의 첫머리를 자기가 먼저 읽어줄 테니까 골펜을 적어라. 그래서 제 골펜 들고 있으니까 특대 안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상해시 보산구 공항국 협조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기관은 국제형사총부. 이 공문의 번호는 0526 공상은행 카드 번호는 5178. 저에게 이게 믿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공항국 절차적대로 하는 거지요. 예, 듣다 보니까 그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그 개인의 상황까지 어느 정도 알고 전화하는 것 같아서 누구나 이 상황에 되면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유사 사례들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는 누구나 자기 정보를 유출하는 데 대해서 꺼리기는 하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법무부에도 가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우리 정보도 막 다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좀 심각합니다. 네. 예, 3년 전의 일인데요. 네. 대전에 사는 한 노부부는 전화를 받고 아들이 지금 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서 바로 2천만 원을 입금해 줬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딸한테 너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딸이 무슨 소리 하냐고 금방 제가 지금 통화했는데 왜 그러냐고 저는 그래더래. 그래서 그때야 이게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은행에 전화했는데 네. 이미 벌써 그때는 출금해간 상태여서 아이고. 다시 찾을 수도 없었답니다. 아, 예. 또 서울에 사는 그 한 지인도 있었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걸려왔다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네. 대사관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여권이 지금 도용당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신분증을 보내야 된다고 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신분증을 보낼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분증은 그러면 보낼 수가 없으면 신분증 번호라도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신분증 번호를 불러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아이고,
야, 수법이 정말 갈수록 다양해진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만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날이 갈수록 이렇게 다양해지고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데 네. 전에는 보통 전화로 어느 경찰청입니다. 네. 검찰청입니다. 네. 하고 이런 전화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네. 이거보다는 더 고급적으로 직접 돈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중국 대사관이라고 하거나 중국 법원이라고 하면서 네.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중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면 잘못 걸리면 다시 한국으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이 급하면 자기가 먼저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겠는가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았어도 또 의도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이런 일에 많이 연루되고 있는데 네. 친구나 친척들이 금방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통장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통장이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중국에 송금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환전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입금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입출금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가끔씩 보이스피싱 사건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발견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아. 만약에 이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하거나 또 비자 연장에 대해서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갑자기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그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한 지인이 찾아와서 아들이 전에 빌려간 돈이 있는데 네. 그것을 돌려왔다고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통장을 찾아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바로 3,90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돈에다가 자기 100만 원을 보태서 4천만 원을 정기 적금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은행에서 연락 와서 그 통장이 지금 거래 중지됐다고 네. 이제 알려줬는데 네. 이 돈이 그 아들이 통장으로 들어올 때 네. 한 두세 번을 다른 통장으로 거쳐서 아들이 친구한테서 지금 보내왔는데 그 돈이 역시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연결되는 이런 계좌에서 출금한 돈이라서 네. 이분이 묻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지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요즘에는 당황해서 다른 일도 뭐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 방법 좀 짧게 부탁합니다. 예,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무조건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지금 지킴이라고 이런 홈페이지가 지금 있는데 네. 이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제일 지금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10계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꼭 검찰이나 경찰이다 이런 관공서에서는 주말에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데 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의 전기륜 대표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